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뚫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경유 46%, 감자 32%, 수입 소고기 28%, 식재료, 기름값, 공공요금까지 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태풍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서민과 취약계층에까지 섬세하게 마련돼 있는지 잠시 뒤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공다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정육점을 운영한 상인에게도 웬만한 수입 소고기보다 비싸진 삼겹살 가격은 익숙치 않습니다. 삼겹살이 보통 이맘때 되면 12,000~13,000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2만 원이 넘어요, 삼겹살이. 이거 서민들이 먹을 수 있겠는데 서민의 삼겹살이 아니에요, 지금. 치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값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호일, 식용유, 닭값, 이제 모든 원재료값이 다 오르니까 여기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매일 써야 하는 밥값입니다. 갈비탕과 생선회, 치킨 등 친숙한 외식 메뉴들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1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치킨 한 마리 18,000원, 19,000원이면 먹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 먹으면 한 5만 원, 6만 원은 드는 것 같아가지고. 외식 대신 직접 집밥을 만들어 먹으려 해도 크게 오른 재료값에 장을 보며 고민만 쌓여갑니다. 수입 쇠고기와 배추, 돼지고기 등이 모두 20% 넘게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샀던 것도 들었다 놨다 몇 번 하게 되고 또 뭐 2개 살 거 1개를 줄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냥 또 패스하기도 하고. 해외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과 식용유 값이 뛰고 있고 국내도 일찍 찾아온 더위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 먹거리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 찾아다니며 언제쯤 기름값 좀 떨어지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유값이 특히 비상인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선 경유값에 경유차를 타는 시민들은 기름 넣기가 무섭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7만 원 넣으면 거의 만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10만 원 넘게 넣어야지만이 되니 기름값이 장난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주유비로 걱정이 많이 되고 좀 심란하죠. 기름값이 뛰자 정부는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넓히고 영업용 경유차에 주는 보조금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름값이 더 뛰면서 효과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기름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1월만 하더라도 국제 경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아래였지만 6월 들어 16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원유에 붙는 수입관세 3%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20% 넘게 붙는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0%나 혹은 1%로 낮출 수가 있다면 휘발유 경유 사용자뿐만 아니라 항공유라든지 혹은 벙커시유 혹은 등유를 쓰는 일반 국민들도 원유 관세 인하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자, 공장엔 이렇게 소주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안 팔려서가 아니라 실어 나르는 화물차 기사들이 공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부담을 넘어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호소합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물건을 못 나르겠다며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어제 하이트진로 소주의 70%가 나오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생산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물연대 소속의 기사들이 파업과 함께 다른 화물차가 나가는 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소주 출고가 늦어지면서 이곳 적재 공간엔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되는 소주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장은 다시 가동됐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건 치솟는 기름값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기름값이 월 한 150에서 200 정도 더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의 운송료는 지난 14년간 1.2%, 3%, 3.5%씩 3차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최근 급등한 경유값을 감안하면 30%는 올려줘야 한다는 게 화물 노동자들 입장입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위탁 물류회사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주 출고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다음 주엔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손해보면서 차를 굴릴 순 없다며 다음 주 화요일인 7일 15,000명 화물차 기사들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물류통과 자동차까지 모두 멈춰버릴 준비 됐습니까? 국토교통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운송 방해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물류 대란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포함해 기름값 부담을 줄여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장서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류 파괴와 살상뿐 아니라 물가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기름값 급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전 세계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는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인 수블라키. 고기를 꼬치에 꽂고 빵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밀 가격이 오르면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주식인 빵을 암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2019년에 25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밀의 90%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밀 수입이 중단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원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미와 아프리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거리 곳곳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É uma situação preocupante, o nível mais alto da série e estamos com um choque de insegurança alimentar global, porque o preço dos alimentos está sofrendo não só com a guerra na Ucrânia. 전쟁은 에너지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올 2월 배럴당 90달러였는데 최근엔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에선 이미 공장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정부는 이미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단지 걱정인지 정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지 이세누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물가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당분간은 5% 넘는 상승률이 이어질 거란 게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2%대에 머물렀고 또 올해 2월에도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5%를 넘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도 상당폭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네, 사실 5%만 돼도 다행인데요. 이 추세로 볼 때는 곧 6%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본 그래프에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5%도 다행이면 자 6%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깎아서 원가를 낮추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많이 오른 몇몇 품목 중심의 핀셋 대책이라서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20% 오른 수입 돼지고기나 밀가루 관세를 면제해주고 또 수입된 커피 원두나 통에 담긴 된장, 고추장 등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 품목은 이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걸로 관세를 면제를 이미 해주고 있고요. 유통 과정에서 붙는 마진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사실상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많았습니다. 네. 또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또 올해 상반기에 여러 업체들이 값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또 하반기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한 업체에 물어봤는데 그 사이에 원가가 더 올라서 안 올릴 수가 없다. 또 정부가 바뀌고 누가 먼저 가격 인상 버튼을 누를지 눈치 보는 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는 심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란 표현을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추가 대책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출근길 대통령 메시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예, 오늘 나온 물가 통계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다음에는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이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 조만간에 공공요금이 오를 텐데 저소득층에 감면을 해주고 또 지금 먹거리 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런 걸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책이 좀 섬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